자, 저번 시간에 또 2차 방식 좀 이어가자. 557번. 세명 9명. 4명은 똥민, 주영이랑 지은아랑 똥민이랑 하루요. 누가 났지? 최진우. 갔네. 2차 방정식이 K값 관계없이 실근한다. 그러면 뭐 저것이 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다. 여기 가로치고 실근 간다. 근데 지금 저것이 한 거 같다 왠지 이거. 했지 이거. 유형 10번 하자. 다 알 것 같은 얘기들은 넘어가는 거야. 여기 이제 2차식이 후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한 조건. 이거 좀 어렵잖아. 뭐 584번부터 보자. 2차식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몇 x 플러스 몇 y 플러스 몇 이런 식의 두 식의 곱이 된다 이건데. 뭐 그럴 수 있는 k 찾는 거니까 이 k가 상수항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그랬지? 일단 인수분해로 풀려면 그렇게 풀어야 돼. 그러다가 좀 쉽지 않을 때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일단 인수분해 가볼게. 얘가 상수항 가면 안 좋기 때문에 y 내림 하겠죠? y 내림. 그러면 k y 제곱에 y가 이렇게죠? 이거는 마이너스나 2나 묻지 않을 때 어차피 개수를 봐야 되니까 더하기 이렇게 y가 이렇게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8y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는 상수항이죠. x제곱 5x 오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5에 오케이? 여기는 이제 k가 뭔지 몰라. k가 이제 이 중에 있는 거니까 사실은 답을 찾아내려면은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하나씩 넣어보고 나서 인수분해가 되나를 보면 되는데 일단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5 쓴 상태에서 뿔뿔 또는 마만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각선 곱한 결과가 더했을 때 이 개수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8 되는 거는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좀 눈에 띈다 그죠? 왜 마이너스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x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쪽은 근데 이게 마이너스 18 나오려면은 18? 어떻게 나오지? k 때문에 그러면 근데 이 k 자리 음수가 왔네. 음수. 그럼 복잡해진다. k 음수가 되면은 이제 이쪽이 얘는 아무리 마마지만 이쪽에서 뭐 마이너스 2, 3 이렇게 돼버리면은 꼭 마이너스 x는 아니잖아. 이거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풀려면은 k 자리에 하나씩 넣고 5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않네. 근데 짝수는 아닐 것 같은데 짝수가 오지 않을 것 같고 마이너스 어렵다. 네. 이거는 판별식 갑시다. 판별식으로 가는 풀이가 항상 가장 안정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인 건 맞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k가 1차 쪽으로 가면은 2차 쪽하고 상수 쪽을 대각선을 쪼갤 수 있기 때문에 때려 맞추기가 쉬운데 이게 2차 쪽이나 상수 쪽은 이제 k가 가는 게 안 좋아. 2차 쪽도 불편해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를테면 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뭐 마이너스 4라는 식이 있어. 얘를 인수분해할 건데 복소수범위에서 인수분해라고 하죠. 왜냐면 이거는 유리수범위에서 인수분해 안 되잖아. 복소수범위에서 하라고 그러면은 일단 방정식의 해를 찾아. 방정식의 해. 근해공식으로. 그럼 x가 근해공식으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뭐 5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 근과 1 마이너스 루트 한 근이 있잖아. 그러면 이 식에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라는 1차식과 또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온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네. 이런 것처럼 인수분해가 쉽지 않을 때 뒤에 는형을 두고 방정식을 작성해가지고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
이 편의상 알파나 베타 같은 해야 해. 그 뒤에는 x-1근, x-3근 이렇게 해서 곱하기로 쓸 수 있잖아. 작전이. 그지? 그래서 이 식은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수를 정리해가지고 그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이해한 뒤에 해를 찾으려는 게 작전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굳이 뭐 y 내림 갈 거 없어. x를 가져야 개수가 편하죠. 그래서 x 내림을 볼게. x 제곱에 여기 두 군데 있죠? 여기는 2x 볼게. 2x 마이너스 2x 할까? 마이너스 2x를 묶어주니까 얘가 y로 들어가고 6x는 마이너스 3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상수항인데 뭐 그냥 써야 돼. ky 제곱에 마이너스 18y에 플러스 5는 0. 여기서 이제 x를 찾을 거야. 방금 한 것처럼 근해공식으로 찾을 거야. 근해공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는 x 마이너스 뭐가 오고 이쪽도 x 마이너스 뭐가 올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오는 애가 바로 이 방정식에 x에 관한 방정식에 한 근이 와야 되겠죠? 그 근해 공식을 바로 써버려. 짝수공식 쓸게요. 짝수공식. a분의 1분의 패스하시고 마이너스 b 프라임은 y 마이너스 3이겠죠? y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루트 하시고 b 프라임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니까 이 안에서 마이너스 ac 이렇게 빼는 거네. 그죠? 마이너스 ky 제곱에 플러스 18y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괄호를 이렇게 쓰면 좀 안 좋네. 이렇게 한 근이 왔다고 한 근이 바깥쪽에 이렇게 할게. 그 다음 오른쪽에도 비슷하게 올 거 아니야? 비슷하게 x 마이너스 한 근 이렇게 올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2차식이 이렇게 인수면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1차식의 법이 돼야 되니까 이게 1차가 돼야 돼. 1차가. 근데 여기는 이미 1차가 맞거든. 결국 이거는 이 루트 부분이 1차식이 되란 소리야. 이거는 루트 부분이. 그래서 이만큼이 x, y 관한 1차식이라 소리야. 그죠? 그러면 이제 근호 안의식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거든. 근호 안의식을 정리해 보니까 y제곱 마이너스 ky제곱 그러면 1 마이너스 k의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에 플러스 18y 그 플러스 12y 상수항은 9 마이너스 5 플러스 4로 될 거 아니야. 이게 1차식이 되려면은 근호 안의식이 y 관한 2차식이다 보니까 얘가 1차라는 말은 이게 0이란 말은 아니야. 이 식이 0이란 말은 아니야. 얘가 완전 제곱식 되면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 y 관한 완전 제곱식 되는 순간 그렇지? 뭐의 제곱 딱 되는 순간 이게 사라지면서 안에 1차가 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근해공식 썼을 때 나오는 그 근, 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근해공식 써가지고 이 네모친 부분 여기란 말이야. 여기 이 부분이 1차식이 되어야 돼. 1차. 그러면 근호 안의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소리거든. 근호 안의식. 근데 근호 안의식이 판별식이지 사실은. 그지? 그렇게 푸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다시 요놈의 판별식이 0 나와야 되겠지? 뒤등용을 두고. 그지? 판별식을 또 따져보니까 d 프라임인데 4분의 b 프라임의 제곱은 6의 제곱 36 마이너스 ac 4 곱하기 1 마이너스 k 요놈이 0이 나와야 되겠지? 그죠?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은 뒤등용을 놓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 0이니까 요게 9라는 얘기고 9 그 k는 마이너스 8이겠네. 이렇게 구한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제 k를 가급적 상수항에 보내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는 이 방법을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 위해 한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혹시 나왔을 때는 정말 어렵게 해야 되니까 알아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문제 하나 더 보자. 여기도 ky 제곱이네. ky 제곱. 그러면 y 내림을 가도 k가 2차로 가고 x 내림을 가도 k는 상수항 갈 거니까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된단 말이야. 이거는 뭔가 내림차순 가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방정식을 작성해서 근해공식을 써서 가야 돼. 강제 인수분해. 자, 그러면 이제 정리부터 합시다.
x 내린 가면 x 더하기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빼고 봅시다. 마이너스에 y 마이너스 1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ky 제곱에 플러스 7y 마이너스 6 능력이다. 근데 이제 몇 번 해본 사람은 이제 결국 이걸 x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강제 인수분해 하는데 여기 오는 게 1차식이라고 그랬고 그 1차식이라는 얘기가 결국 근해 공식에 있던 그 루트 부분 루트 b제곱 변사식 그 부분이 완전제곱식이라는 거를 이제 학습부터 알고 있어야죠. 그죠? 요 방정식 입장에서의 판별식 루트 d 얘가 완전제곱식이야. 근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 d를 정리한 결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정리한 결과가 y에 관한 2차식이 될 것이고 이건 루트 d가 잘못했다. 루트 d가 완제가 아니고 루트 d가 1차식이죠. 그러면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이 d가 완전제곱식인 건데 d가 완전제곱식. 근데 d가 2차식이다 보니까 그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란 말은 이 d라는 근호의 판별식이 없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루트 d를 정리하면 루트 d는 루트 안에서 y-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바로 ky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1차가 되려면은 근호 안에 요식이 완전 제곱식이야. 맞죠? 정리해서 판별식을 때리면 돼. 자, y제곱 마이너스 4k y제곱 1 마이너스 4k의 y제곱 그 다음에 1차는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28y 마이너스 30y 상수항은 1에다가 24를 더했으니까 더하기 25 는영이죠. 맞습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 이 부분이 는영이 아니고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그러니까 는영을 이제 마지막에 두고 판별식을 작성하겠죠. 4분의 d 프라임 15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25 곱하기 1 마이너스 4k가 0이다. 그죠? 이게 5의 제곱에 4의 제곱이니까 이게 9겠다. 9. k는 마이너스 이겠다. 하면 되겠고 86번은 너네가 너네 손으로 해봐. 문제가 조금 어딘가 어설프다. 문제가 x, y에 대한 1차식 곱이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 x, y, x의 개수가 뭐 정수라거나 뭐 이런 걸 좀 1이라거나 써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다. 이거는 트립 잡으려면 잡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인수분해가 됐다고 쳤을 때 너가 말했잖아.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를 얘를 쓰기에 따라서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로 써 상관없고 심지어 여기다 2배 해가지고 2x 플러스 뭐 2y에 여기서 2분의 비해서 뭐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y 이렇게 쓴다고 뭐 크게 안 될 거 없거든 또.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x의 뭐 개수가 뭐 얼마 자연수다 이런 힌트가 없어. 얘네는 그런 생각 안 하고 풀 거니까. 이것도 판별식 풀어봐. 그 다음에 89번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 개수가 실수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2차 방정식에서 자 기억 보기만 봐봐. 기억 보기만 봐봐. 기억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기억만 봐. 알겠죠? 요거 이면 요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참고지 찾아봐. 이거는 빼고. 2차 방정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참고지. 진우. 참여 거짓이야. 네? 이 말이 참여 거짓이야.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틀린 거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개수 ABC가 실수라는 말이 필요해. 개수가 실수일 때 판별식의 부호가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되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뭐 3ix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이런 거에서는 개수가 실수가 아니잖아. 이럴 땐 아무리 비정하사시 가지고 부호가 양수가 돼도 허근일 수도 있어. 허근. 알겠죠? 판별식의 부호가 근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다. 이거는 일단 개수 A, B, C가 다 실수란 전제 하에서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의 공식 자체는 개수가 실수이든 허수이든 성립하는데, 네? 판별식의 부호는 그렇잖아. 생각해봐라. 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다. a는 0은 아니야. 네? 아직 개수 a, b, c가 실수란 말이 없어. 그럼 근의 공식은 a, b, c가 실수이든 허수이든 무관하게 정리가 된 거니까 항상 쓸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x를 2a분의 마이너스 b에, 네?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썼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양수가 됐어. 양수. 그러면 이 루트 d 이 부분이 실수인 거지 일단. 근데 이쪽에서 허수가 나올 수 있잖아. 얘가 i가 되고 얘가 3이 된다고 치면 허수잖아 벌써. 그럼 그건 허수는 아니잖아. 얘네가 다 실수고 그때 얘가 결정하는 것이고, 얘네가 실수가 아니면은 A, B, C 이런 게 실수가 아니면은 얘가 아무리 실수더라도 전체 근이 실수라 보지 못한다고. 알겠죠? 조심해야 돼. 여기서는 그러니까 개수가 실수란 이 말이 일단 중요한 거라고. 그런 함정을 파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 요놈하고 요놈이 이제 두 근의 곱이 서로 같다 그랬는데, 뭐 두 근의 곱은 개수가 실수이든 헛수이든 근과 개수 관계로 정리되어 있죠. 두 근의 곱 A분의 C, 여기도 A분의 C. 똑같네. 그 곱은 같겠죠. 그 근이 실수이건 헛수이건 어쨌든 근의 곱은 같다. 그 다음 AB가 0 이하면은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실근이다. 적어도 하나는 말은 한쪽만 실근일 수도 있고 양쪽 다 실근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실근 얘기니까 판별식에 뽑을 거 아니야. 이런 판별식을 따져보니까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b죠. 4b. 이쪽도 판별식이 d2라고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적어도 하나는이란 말은 얘가 0 이상이거나 또는 얘가 0 이상이다가 이 식을 통해서 확인되는가를 보라는 얘기잖아. 여기는 이제 분모가 붙어가지고 조금 불편한데, 이거는 A와 B 중에서 0이 하나만 껴버리면은 다른 문자의 부호는 중요하지 않죠. 뭐 A가 0이 돼버리면은 B가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0도 다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 중에 하나 0이 있다고 치자. 이 중에 하나 0이라고 치면은 A가 만약에 0이라고 쳐봐. A가 0. 네? A가 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이쪽에서 얘가 0 나오잖아. 0. 그럼 B제곱만 남잖아. 0 이상 맞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성립하겠죠. 적어도 하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A나 B 중에 0이 없다고 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되면 A나 B 중에 음수가 있겠죠. A나 B 중에 음수가 있어버리면은 얘가 양수거나 얘가 양수라는 소리야. A나 B 중에 음수가 있어버리면. 그죠? 그러면 A제곱이나 B제곱이 실수제곱이니까 0 이상의 값에다가 양수를 더해버리면은 양수 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디귿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흡을 가지면 요놈도 서로 다른 두 흡을 가진다. 여기서 판별식 얘기잖아. 판별식 뭐 4분의 D가 B제곱 마이너스 A시겠고,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근데 얘가 허근을 가지면 그랬잖아. 서로 다른 두 흡을 가지면 얘가 음수이면 이 말이잖아. 그때 요놈도 음수이냐를 묻는 거잖아. 확인되나?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이제 D2라고 할게. 두 번째 거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는 굳이 말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에서 또 뺀다 AC, 3AC인데? 근데 이게 음수가 되려면 이게 양수라는 소리잖아. 양수. 말이 맞겠다 그럼. 이 식이 성립하려면은 어떻게 할까? AC가 찍었어, B줄 거죠. 하여튼 이 성립하려면은 AC는 적어도 양수겠지? 적어도.
그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c까지가 이 조건상 얘가 음수인데 여기서 3ac를 뺐는데 3ac가 양수잖아 지금. 음수에서 양수 빼면 음수가 맞지 않나 이거? 그죠? 맞긴 하네 해보니까. 또 섣부르게 그냥 뭐 똑같지 않다고 해서 이거를 틀렸다 하지 말고 좀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겠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문제야 이거는. 다음 문제. 95로 갈게. 차 방정식에 대해서 오른과 찾으라. ABC라는 개수에 포함된 문자를 다 실수야. 자 밑에 보면 뭐 중근, 얘가 중근을 한다, 뭐 서로 다른 실근이다 이런 게 나오니까 판별식부터 조사합시다. 자 판별식 4분의 D를 정리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니까 그대로 빼야 되겠네. 마이너스 3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 이걸 보면은 이게 풀어졌을 때 요 고배합 모양이 두 개 나오죠. 두 세트. 근데 세 세트를 빼잖아. 그러면 얘는 정확히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랑 같잖아. 당연히 이 식은 또 변형식으로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더하기 b 마이너스 c 제곱.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흘러와야 됩니다. 이게 판별식이야. 그러면 이제 기억에서 중근을 가지면이라는 말은 판별식이 0이란 말인 거니까 뭐 이거는 같다잖아. a, b, c 같다. 성립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을 가지면이란 말은 얘가 양수면이라는 소리잖아, 니은에서는. 이게 이제 양수란 말은 이제 이분들이 필요 없고 요 안에 있는 제곱의 합이 양수란 말이거든. 그죠? 제곱의 합이 양수 나오려면은 이 각각은 a마 b제곱, b마 c제곱, c 마이너스 d제곱은 다 0 이상이거든. 0 이상.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0, 0, 0 될 때만 0이고 그게 아니면 양수일 거 아니야. 이 세 개 중에서 0이 아닌 게 하나 포함되면은 무조건 이 결과는 양수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양수란 말에는 a-b나 a-b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c가 0이 아니거나 또는 c-a가 0이 아니다 이 말인 거지 이거는. 그죠? 정량 a랑 b가 같지 않다. b랑 c 같지 않다. c랑 같지 않다. 중간에 또는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이거라고 써버리면 또 틀린 말이야. 이 니은도 확인된다. 서로 다른 투억을 가질 수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게 왜 제곱의 합의 형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0 이상을 갖거든. 기본적으로 음수는 나올 수 없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런 조건, 이 변형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 때문에 한번 해본 거야. 그 다음에 600번. 이쪽은 이제 근과 계수 관계 얘기야. 근거의 관계. 유형 13번 내가 다 풀려고 그랬지? 앞에 몇 개 쉽지만 또 그래도 다 풀어봐. 이게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이제 요 A, B, C가 실수란 말 없다. 그죠? 계수가 실수인 줄 무관하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인 것이고 요 두 근의 차 공식도 좀 내신용으로 좀 기억할 사람은 기억해줘. 두 근의 차. 원래 두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잖아. 그리고 차라는 말에는 두 근의 차라는 말은 한 근 빼기 한 근이 아니야. 큰 근 빼기 작은 근이야. 큰 근 빼기 작은 근이야. 알겠죠? 그냥 빼라는 얘기하고 반드시 큰 쪽에서 빼야 되는 거야. 혹은 한 근 빼기 다른 근을 하시고 절대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근의 차는 알파 빼기 베타 두 근을 뺀 상태에서 절대 합쳐야 돼. 누가 큰지가 확인되면은 절대 사라집니다. 큰 근에서 빼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 누가 큰지 알 수 없어. 분자만 보게 되면 분명 얘가 큰 거 맞거든. 분자만 보면. 근데 분모의 부호가 음수가 돼버리면 이쪽이 큰 거야. A의 부호를 모르면 누가 큰지 몰라. 그러므로 한 근 빼기 한 근 하시고 절대 합치면 돼. 이게 두 근의 차인데 그러면 이제 분모 쪽에서 이 마이너스 분자 쪽에서 마이너스 b는 사라집니다. 똑같은 거를 빼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두 개가 두 개 돼버려. 그래서 2a분의
2 곱하기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ac야. 근데 절대가 붙어있죠? 이 털었죠? 그러니까 절대값 하시고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의 절대값인데 요쪽만 쓴 거야. 분배를 해본들 얘가 루트이기 때문에 0 이상이니까 절대가 사라져서 그래. 알겠죠? 이 공식을 좀 익혀두면 편해. 왜냐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 이란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 사이 거리 그럼 우리 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x축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시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질문이 요 길이잖아. 요 길이가 정확히 알파 빼기 베타 절대값이야. 두 분의 차. 이럴 때 꿀이죠. 이거 알아두면. 그죠? 그저 하면은 자, 이 선분 AB 길이는 두 분의 차랑 같은 말이고 A분의잖아. A분의 2분의 절대가 있긴 하지만 뭐 사라지죠. 그다음에 루트 하시고 바로 B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7 그냥 계산하면 나와버리잖아 이게. 알겠죠? 내신용은 알아두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안 쓰고 풀려면 두 근의 차는 이제 편의상 두 근 중에서 내가 설정을 하면 돼. 뭐라고 설정하냐면 뭐 뒤에다가 단하시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설정을 해버려. 내가 왜냐면 두 근이 있을 것이고 나는 큰 근을 알파라고 하겠다 이렇게 내가 시작을 하겠단 말이야. 그럴 때는 두 근의 차가 내가 큰 근이고 작은 근이니까 그냥 알파 빼기 베타로 쓰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풀면서 설정을 해버리면 그럼 절대로 사라지기가 쉬워지죠. 그리고 부분의 합차 부분 제곱에 관한 식이 엮여져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 하는 식은 없고 합곱까지 할 때 없고 이거를 제곱한 식이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는 식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한다. 이렇게 시작 엮어줘야 돼. 제곱으로. 알겠죠? 이거 적어놔야 돼. 합차 부분 합과 차는 적어도 제곱끼리 관련돼 있다. 매우 중요해. 이쪽은 쉽긴 한데. 601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랬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알파 베타를 구하려면 그 내용이 써야 돼. 그지? 근데 이게 모양이 약간 대치 형태란 말이야. 문자로 바꿔서 썼잖아 양쪽을.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다 정리하면 합과 곱을 통해서 정리가 다 되게 돼 있어. 근데 이거 무작정 통분을 하게 되면 왜냐면 분수식은 이쪽 각각이 정리 안 되면 통분을 하고 나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가 알파 제곱 베타의 제곱분에 베타 5제곱 알파 5제곱 이게 물론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죠? 1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알죠? 2 이걸 통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찾아가지고 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찾아가지고 이거 해결할 수 있죠? 배웠잖아. 제곱의 합과 세제곱의 합을 곱하면 이 모양이 그 중간에 들어있잖아.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안 할 수 있으면 다르게 풀면 낫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 분모분자에 오는 식의 차수가 최대한 낮을수록 편해. 낮을수록.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을 조금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떨어뜨리고 가야 돼. 알겠죠? 그 차수를 어떻게 떨어뜨리냐? 자, 2차 방정식의 근 인수분해가 보통 안 되는 걸 주잖아. 그지? 그런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 가지고 어떤 식의 값을 계산하라고 할 때 쓰는 작전은 크게 두 가지야. 1번 근의 성질. 근의 성질이란 말은 알파 근이면은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는 성립을 해야 돼. 그쵸? 또 근과 개수관계. 이거는 누구나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것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근의 성질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걸 대입을 했을 때 이러한 알파에 관한 2차 방정 2차 식이 얻어지고 값이 0이잖아. 항상 이거는 2차 항에 대해서 정의가 생각해야 돼. 알파 제곱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2잖아. 이게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열쇠란 말이야 항상. 그죠? 그 베타 그 알파 세제곱도 갈 수 있어. 이걸 가지고 그 알파 세제곱 뭐냐? 알파 세제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알파 제곱에 알파 한번 더 곱하면 되잖아. 근데 알파 제곱이 얘잖아. 얘. 여기다 양변에다가 알파 곱했다고 생각해도 돼. 그죠? 알파 세제곱은 여기다 알파를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야. 그죠? 근데 알파 제곱은 다시 유의 식에서 알파 마이너스 이거든. 얘가 알파 마이너스.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알파니까 결국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겠죠? 이해돼?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자 베타 세제곱 뭐겠어? 알파 세제곱 얘가 되면 베타 세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베타 빼기 1거 아니야. 네? 여기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은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였죠?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에 비슷하게 이제 베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서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차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자 쪽에서 이거 다 플러스 바꿔서 한 거겠다. 어차피 아마 곱한 거니까. 그 분모 쪽, 분자 쪽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2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4. 분모 쪽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되겠죠? 대입하면은 이제 곱은 2 더하기 합이 1인 거잖아. 합이 1. 얘가 2랑 4 적은 거지. 분모는 2에서 2 곱하기 2를 빼고 4를 더한다. 4분의 8. 답은 2 이렇게 나오겠지. 이 없냐? 들렸어. 알파 제곱은 알파 빼기 받고 세제곱은 알파 제곱. 세제곱 알파 제곱 빼기 2를 받고 알파 제곱이 알파 빼기. 알파 빼기에서 1을 뺀다. 마이너스 알파 빼기. 마이너스 베타 빼기. 알파 제곱은 알파 빼기. 왜 틀렸지? 사분의 5분의 틀린 곳을 못 찾겠다.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이거 봐. 베타 세제곱은 알파 세제곱 미리 구하면 알파 세제곱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맞고 알파 제곱이 알파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빼기가 맞거든. 그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빼기 1 거란 말이야.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로 될 거든. 왜 틀렸지?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다 날라가니까 알파 베타야. 곱이 2고 합은 1이고 2, 4 더하면 8이고 2 빼기 2가 4 맞는데? 왜 틀렸지? 그냥 틀린데 찾아봐.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 아니에요? 쌤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하나 있어야 된다. 이 문제는 아까 처음에 그냥 통분하고 푸는 것도 나쁘진 않았겠어. 생각보다 식이 편하진 않았네. 그러면 다시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타 한번 다 전체로 빼고 이렇게 빼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뺐다. 그럼 베타 플러스랑 베타가 곱한 거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4겠고 알파 플러스랑 알파가 곱한 거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겠죠? 그 위의 식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8 밑에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의 합만 찾아가지고 넣으면 되겠다.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9 그래서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위는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이고 밑에가 곱 2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4 그러니까 뭐 4분의 사라졌으면 4분의 마이너스 11 앞에 마이너스 썼죠. 마이너스 달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4분의 11이지. 한번 그 다음 602번은 별표를 칩시다. 혹시 못 풀었다면 이건 작전이 중요해. 작전이.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방정식이지. 그러면 근해공식 써서 근 알파 베타를 구하면 이렇게 들어. 그 들어온 애를 또 루트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각각은 근호 안에 또 뭐가 루트가 들어가는 뭐 그런 모양으로 나오게 됐단 말이야. 이중근호 모양이야. 이중근호 나오는 거는 배제해야 돼. 왜? 이중근호를 니네가 밖으로 못 나간단 말이야. 그지? 그럼 보기에서 답을 못 찾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작전이 뭐였냐? 두근의 차를 구한 작전. 이걸 직접 못 찾고 이거 제곱을 찾아가지고 제곱해서 얘가 나오는 수니까 바로 요놈의 제곱근을 통해서 찾는 거잖아. 얘를 제곱을 찾은 다음에 루트 취하겠다는 게 작전 아니야. 이 문제가 딱 그 작전이야. 알겠죠?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3이고요.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은 1인데 나는 루트 알파 루트 베타의 합을 찾고 싶지만 그것의 제곱을 찾아야 돼. 제곱 찾아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알파 루트 베타죠. 저번 시간에 한번 낚였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 네. 왜냐면 이게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라는 말이 있잖아. 그죠? 판별식도 따져보면은 9-4니까 양수긴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합과 곱이 모두 양수면은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알파 베타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합은 답은 3을 가져오시고 더하기 2배의 5 이렇게 자 5네 5. 그럼 루트 알파 더 루트 베타를 제곱한 게 오니까 이 값은 루트 온 거야. 제곱을 찾은 다음에 루트 쳐야겠다는 작전. 알겠죠? 근호 안에 근호 들어갈 때 그렇게 푼 거야. 밑에 비슷하겠죠 그럼? 이거는 내 조심해야 된다 이거. 이거 또 낚시 또 팠네 이 새끼가 아니고 이 사람은. 그지? 근은 자 두근을 한번 써봐도 괜찮아 그 내용식으로. 근데 판별식으로 잠깐 보면은 b제곱 49 마이너스 4ac 49 빼기 16은 양수니까 실근은 맞아. 두근의 합부터 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7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4잖아. 두 근의 합과 곱의 부호를 좀 보면서 갈 필요도 있어. 곱은 양수, 그 뿔뿔 또는 망한데 합이 음수니까 곱이 양수면서 합이 음수면은 둘 다 음수는 소리야 이거. 그래서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음수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풀 때 곱하기 부분을 함부로 결합하면 틀려. 저번 시간 봤잖아, 그지? 이걸 전기하게 되면 루트 알파를 제곱한 건 알파가 맞고 루트 베타 제곱한 베타가 맞아. 근데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알파 루트 베타 이 부분을 섣불리 묶으면 안 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마음할 때 마이너스 빠지는 걸 놓친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베타가 모두 음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 바뀌면서 2배 루트 알파 베타가 돼야 됩니다. 맞지? 네, 그래서 알파 베타 합은 마이너스 7이었고 더하기 2배 곱이 4니까 더하면 1 나왔지? 1. 뭐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루트 알파 곱해가지고 루트 알파의 제곱이 얘가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 말하는 거? 알파가 음수지. 어쨌든 얘는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알파 맞지? 그지? 만약 결합을 했어, 결합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빠지면서 루트 알파 되는 거 맞냐?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안에서 알파 제곱이죠. 근데 알파가 음수지. 알파 음수는 이게 뭘로 나와야 돼? 이게 마이너스 알파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알파니까 플러스 알파야. 그러니까 제곱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나와야 돼. 이 부호가 무관하게. 제곱하는 거는. 왜 뜻 자체가 그래? 이 루트 알파의 뜻 자체가 제곱해서 알파가 되는 수 중에 하나잖아. 그거 제곱하면 그대로 나와야죠, 알파로. 알겠죠? 답지가 혹시 빼가지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냥 써가지고 4? 쌤, 저거 루트 알파 베타 2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냐 몰래.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이게 4니까 루트 4. 맞지? 하여튼 이번 시험에서만큼은 이론 낚시 조심하라. 함부로 결합하면 안 돼. 함부로. 치사한 거, 내 생각에는 치사해, 되게 치사한데 이 시험에서 또 그걸 좀 치밀하게 하는 사람을 또 구분하고 싶은 것 같아. 네. 605번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절대값 알파 더 절대값 베타의 합이 8이다. 이게 두 근을 정확히 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들의 절대값에 관한 식으로 힌트를 주면은 일단 학생들이 매우 불편해합니다. 매우. 자, 알파 베타와 두 근 알파랑 베타의 절대값이 포함된 식. 이걸 다루는 가장 좋은 작전은 뭐냐면 제곱하면 쉽죠. 일단 제곱하면 절대가 사라지니까. 그지? 일단 첫 번째 작전 제곱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작전 그거 뭐냐면 설정이야. 설정 아까 알려준 거. 내가 더 단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 설정. 객관식이야. 내가 그냥 대충 하면 되고, 서술형 이 말을 내가 써주면 된다는 소리야. 왜냐면 두 근 있으면은, 그리고 절대가 붙였다는 얘기는 일단 실근이야. 허수에다 절대가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두 근 중에서 나는 큰 근을 알파라고 두고 간주하겠다는 소리야. 왜? 순서가 별로 상관없잖아. 앞에 개수가 똑같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풀이할 때 여기서 두 근 중에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시작해. 가정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줘. 알겠죠? 그리고 두 근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확인할 게 하나 있어. 합과 곱의 부호를 확인해 봐야 돼. 합과 곱의 부호. 자, 앞에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뭐야? a죠.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4a죠. 그러니까 a의 부호가 혹시 나왔나를 봐야 되는 건데 줬단 말이야. a가 양수가 돼버리면 이거 양수지? 얘가 양수면 이거 음수죠? 그러니까 합은 양수, 곱은 음수인데 곱이 음수란 말에 벌써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설정을 하는 순간 이 둘 중에서 누가 양수야? 얘가 양수인 거야. 얘가 음수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하면 알파가 0보다 크고 그보다 베타가 더 작고 이런 느낌이죠. 그치? 이렇게 설정을 해버려. 그러면 저기 알파 절대값의 합은 어떻게 정되냐면 절대값 알파는 그냥 알파겠죠? 절대값 베타는 이제 마이너스 베타가 돼버리죠? 그럼 그게 8이란 얘기가 돼버려. 그럼 되게 쉬운 얘기 되죠 이제. 아까 써줬던 제곱하고 제곱에 관한 식으로 엮어내면 A가 구해져. 맞지?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를 제곱한 놈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놈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다. 얘가 이제 8이니까 64는 합은 a니까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그 플러스 12a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12a 마이너스 64가 0일 것이고 플러스 16이랑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16하고 4가 나오죠. 이 중에서 양의 양수수라는 얘기지 아시는 분이 a가 4입니다. a가 4. a가 4가 되면은 합이 4고 곱은 마이너스 12인 관계죠. 그죠? 이제 제곱약 구하면 돼.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합의 제곱 4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곱은 마이너스 12. 정리했을 때 16에다가 24를 더해라. 40. 이렇게. 만약 이걸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그냥 제곱하게 되면 절대값 알파 제곱은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베타 제곱에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 알파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알겠죠? 이 부분은 a랑 3에 가지고 표현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합의 제곱, 그죠? a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곱이거든? 곱이 마이너스 3a야. 그지? 더하기 2배 절대값 쓰시고 여기도 이게 곱이야 곱이면은 마이너스 3a가 들어와야 돼 여기 절대값으로. 그럼 이 절대값 하나 포함된 방정식도 풀어야 돼. 이거 사라지겠지만 a가 양수일 때 여기서 때 구분해가지고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 과정을 이 설정 한 방으로 절대값 날려버리면서 풀면은 쉬워진다는 소리야. 알겠죠? 여기서 만약에 알파 베타의 곱이 음수란 말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이 설정은 별로 의미가 없어. 이게 곱이 음수여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였다는 말 때문에 큰 근을 양수, 알파가 양수, 베타 음수란 말이 되는 거지. 그지? 절대값이 포함된 식에서는 곱의 부호와 합의 부호를 좀 보면서 그러면 각각의 두 근의 부호를 좀 알 수 있나 이걸 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넘어가서 616번 뭐 빠른가? 6번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근 알파 베타 합도 양수 곱도 양수죠? 실근 맞죠? 근호 안에 알파 제곱 더하기야 2차식이야 2차식. 그러면 이제 아까 알려준 대로 요놈의 제곱을 찾은 다음에 루트 쳐라고 그랬지? 보통 그지? 근데 이 식은 이게 안에가 2차식이다 보니까 알파를 여기다 넣어봐.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9 알파 플러스 1은 여기 성립하잖아. 그럼 알파 제곱은 뭐냐 그럼 알파 제곱은 9 알파 마이너스 1이고 근호 안의 식인 알파 제곱 더하기 1은 알파 제곱 얘니까 9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1 되고 9알파잖아. 물론 이 알파 제곱 더하기 1이 여기서 그냥 바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보이면 이 둘을 더한 건 9알파일 거야 바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차수를 낮추라는 소리야. 2차식을 날려버리면서. 알겠죠? 그래서 2차가 날아가면서 몇 알파 더하기 몇 보통은 나오는데 여기 9알파가 된 거니까 그냥 주어진 식은 물어보는 게 루트 9알파 더하기 루트 9베타를 물었던 것이고 그럼 다시 얘는 3루트 알파 더하기 3루트 베타겠네. 그럼 다시 얘는 3 곱하기 루트 알파 더 루트 베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 찾아가지고 세배하면 되잖아. 이걸 찾는 과정을 아까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제곱을 찾겠다는 소리야. 제곱 찾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알파 루트 베타야. 그리고 아까 봤듯이 합과 곱이 모두 양수였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양수가 되고 이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9 더하기 2배 곱은 1 그래서 11 나오죠. 11. 그럼 이제 제곱을 풀어주면은 이제 루트 11 나왔겠지. 루트 11. 근데 얘가 루트 11을 3배 할 거니까 답은 3루트 11이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17번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 알파에 관한 3차가 붙었고 베타 섞여 있네. 그죠?
근데 이제 대칭식이 아니야. 알파 세제곱밖에 없어. 베타 세제곱 안 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근과 계수관계도 써야 되겠지만 근의 성질도 써면서 가야 돼. 이쪽 차수 떨궈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일단 이쪽부터 해결할게. 알파 대입합니다.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빼기가 여기니까 알파 제곱까지가 뭐야? 3알파 플러스인 거죠? 정리한 상태에서 세제곱 보이지? 요 세제곱이니까 빨리 묶어줍니다. 알파 세제곱 한번 더 계산해. 양변에 알파가 뭐야? 그죠? 물론 지금 여기서 앞에 개수가 1마삼여가지고 여기를 알파 제곱을 알파를 묶어내고 하는 사람이 제일 베스트긴 한데 차수를 떨구는 걸 연습하라는 소리야 지금. 알파를 한번 곱해가지고 그럼 3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가 되고 다시 3 곱하기 이 알파 제곱짜리를 3알파 더하기 이런 소리야. 이렇게 플러스 2알파 이렇게. 그럼 이게 9알파에 2알파니까 11알파 더하기 6 이렇게 되지? 알파 세제곱은. 맞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정리한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은 알파 세제곱이 11알파 더하기야.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은 3 곱하기 알파 제곱 3알파 더하기야. 정리하면 11알파 빼기 9알파 2알파 6은 사라졌네. 여기까지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거라고 개수를 보는 거야. 이 개수가 1마삼 아니야. 1마삼. 여기 딱 보이죠? 1마삼. 차수 하나 차이 나고 여기는 알파 제곱 묶어주는 게 베스트야. 알파만 묶어주는 게 베스트. 알파 묶어주면은 알파 제곱 빼기 3이잖아. 이 부분이. 알파 제곱 빼기 3은 아니지. 알파 묶으면은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알파 제곱 빼기 3알파는 여기서 2야. 2 넘어가면 2. 얘가 2. 2알파 바로 나오잖아. 이걸 같이 보면서 하는 거야. 모양 개수가 안 맞으면은 이 짝짝을 가는 것이고 개수를 통해서 금방 한 덩어리로 갈 수 있으면은 바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앞부분은 2알파가 됐고 알파 베타는 두 군데 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로 처리합시다. 더하기 2베타 남았죠.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에 합 나오잖아. 2에 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합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답은 4였다. 이런 식으로 차수가 좀 높으면은 차수를 떨구란 소리야. 어떻게? 근의 성질을 통해서 대입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얻고 2차 항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그 식을 통해서 차수 떨궈라. 19번. 인수분해가 안 되는 방정식이죠. 근과 계산계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알파만에 관한 오차 베타만에 관한 오차인데 이게 같은 차수끼리 똑같은 모양이다. 이게 대칭식이죠. 그러면 일단 이쪽을 정리하는 거 이쪽을 차수를 낮춰야죠. 그죠? 그럼 위의 식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 되지 않나? 여기가 차수가 하나씩 내려가잖아. 하나씩. 여기 하나씩 내려가잖아. 하나씩.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좀 편하네. 지금 여기. 여기서 모양 만들면 3차 묶어내면 되겠네. 3차를. 여기는 3차를 묶어내면 알파 세제곱 딱 묶는 순간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이 식에서 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를 가져와서 3으로 가져와. 3으로. 3 3마이너스 1 2 알파 세제곱이야. 그럼 이제 식은 끝났잖아. 2 알파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2베타 세제곱 하나 그러잖아. 변형공식 쓰면 되겠죠. 세제곱 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해했죠? 차수를 떨고 들어가는 소리야. 그 다음에 21번. 이 21번도 지금 꽤 불편하게 썼는데 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3이야. 둘 다 양수죠, 이제? 양수? 그러니까 두 근 모두 양수근이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루트 더 루트 꼴이니까 근호 안에 식을 볼 건데 왼쪽과 오른쪽에 붙은 식은 똑같은 모양이야. 문자만 알파 베타 바꿔 쓴 겁니다. 그러면 한쪽 식만 가지고 근호 안에 식을 최대한 쉬운 식으로 정리해봐야죠. 그죠? 그러기 전에 이쪽에서 알파 넣어가지고 알파 제곱이 6
쓸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3은 0을 만족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랑 개수를 살짝 보는 거야. 차수가 2차, 1차, 0차잖아. 순서대로. 개수가 2, 6, 3이거든? 2, 6, 3. 근데 이 벌써 2 다음에 6 아니죠? 근데 한편으로는 2, 6, 1, 3. 이게 1대 3인데 이쪽 2대 6이니까 이거는 여기서 묶어내면 모양 나와요. 이거는. 그런 걸 좀 보면서 하는 건데 그러므로 위의 식에서 이 두 개 항만 이 모양이 나오려면은 2알파를 묶어내요. 2알파 딱 묶어내면 알파 제곱 더하기 3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1알파 제곱 따로 빼놔 그냥. 개수를 잘 봐야 돼. 그래야 편하게 거야 이게. 그죠? 그러면서 이 알파 제곱 더하기 3 뭘로 바뀌어야 돼? 이 두 개 항이니까 얘가 6알파죠. 그러면 12알파 제곱 빼기 11알파 제곱은 알파 제곱이네 이거. 그럼 다 끝났잖아 그럼. 따라서 루트 알파 제곱이라는 것은 알파가 양수인 거 봤지 않냐? 두 개 모두 양수였잖아요. 합법 때문에. 합법이 모두 양수기 때문에. 그럼 루트 알파 제곱 알파인데 이거 이 식은 그냥 알파도 베타 붙는 거지 결과적으로. 왼쪽이 알파가 된 거니까 여기 베타일 거 아니야. 두 개 모두 양수. 그럼 답은 6이죠 그냥. 이걸 처음부터 막 이걸 제곱을 해가지고 그걸 계산하려고 들었으면 너무 힘들었던 것이고 차수를 떨거라. 차수를. 의도가 실제적 의도는 그거야 사실은. 개수의 비를 보면서 개수의 비 1, 6, 3이야. 1, 6, 3. 그죠? 여기 얘랑 얘랑은 1대 6이 아니니까 안 맞아. 일단 조금 차이 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알파를 봤을 때 2대 6은 1대 3이야. 여기가 1대 3이니까 거기서 모양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31번 하는데 31번도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절대값의 합이 되다. 빼라. A는 상수냈지? 일단 뭐 얘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라는 식일 거니까 알파 베타는 A고 마이너스의 합은 7이죠. 정리하면 얘는 A 마이너스 6을 묻는 거니까 결국 A 차지라는 질문이네. A.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7이고요.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은 A야. A가 상수이기 때문에 부호를 몰라. 부호를. 이게 합은 양수. 곱의 부호 몰라. 그 다음에 그러면 알파 베타의 부호를 여기서 알 수 없습니다. A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곱의 부호를 모르면은 각각의 부호 알 수 없어. 따라서 이건 설정을 통해서 절대값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럼 이제 아까 알려준 그 제곱 작전 써야지. 제곱 작전. 얘를 제곱해 주게 되면은 절대값 알파의 제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이렇게 나올 거냐? 이게 81 나오겠지? 자 그럼 제곱의 합부분은 이제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 즉 7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로 바뀔 것이고 제곱의 합은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 하시고 그 안에다 알파 베타가 들어가는데 알파 베타의 곱이 A란 말이야. A. 요게 81. 이거 푸는 거야. 절대값 A가 포함된 1차 방정식 푸는 거죠. 그죠? 이거 2로 나눌게. 이쪽부터 2로 나누면서 절대값 A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9. 32인데 2로 나누면은 16 되겠죠? 이걸 풀어주면 돼. 자, 첫 번째 A가 0 이상일 때 부호를 모르니까 A가 0 이상이면은 A 빼기 A 0이잖아요. 이거 모순이죠? 안 돼 그러면.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16이니까 마이너스 2A가 16이고 A는 마이너스 8이고 음수 맞죠? 이게 A 값이고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가 답이죠. 절대값 있으면은 부호를 잠깐 확인하시고 부호가 결정되면은 쉽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제곱한다. 뭐 심지어 이런 풀이도 있어. 나는 제곱을 통해서 이쪽 절대값 2개였던 식을 절대값 한 덩어리를 바꿨잖아. 그치? 근데 어떤
풀이는 이렇게도 해. 어떻게 하냐면 이 알파랑 베타의 관계식 있죠? 7 합이 7. 그 베타가 뭐예요? 베타가 A-7 마이너스 알파죠. 이런 식으로 돼서 절대값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7 마이너스 알파는 이렇게도 가. 그 절대값 2개짜리 풀어야 되니까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뭐 푸는 게 아니고 풀리는데 2개짜리 풀려면은 가정을 3번 해야 되니까. 32, 33 계속 나오죠 절대값. 풀기 싫고 어렵게 느끼는 게 시험 나왔을 때 신용타야. 왜? 이런 거 좀 공부해놓으면 시험지에서 이거 딱 보잖아. 이런 형태 보잖아. 웃음이 절로 나와. 왜? 나만 맞을 거니까. 내신은 그런 게 꿀이야. 나 맞고 다 틀리면 벌써 대박 아니냐? 나 혼자 맞지만은 않겠지만. 2차 방정식인데 A의 부호 나왔네. 그럼 두 근의 합곱의 부호를 준 거나 다름없어. 그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인데 A가 양수. 합은 양수.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A인데 A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 그러면 두 근의 곱의 부호가 음수니 이거는 한 근은 양수 한 근은 음수란 말밖에 안 되니까 설정하자는 소리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알파가 양의 근이고 베타가 음의 근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소리야.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양수 음수니까. 그러면 이 식은 알파가 될 거 아니야? 이 식이 알파. 그다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그게 8이죠. 그다음에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A가 되고 알파 써놓을게 어떡하? 이렇게 세 개 가지고 풀라 그러잖아. 그럼 A가 구해질 거 아니야? 제곱이었거든요. A가 구해지면 뭐 합, 차, 곱 다 하니까 변형식으로 풀면 답이 나오죠. 이해하지? 네. 33번 학평 28번 이걸 끝까지 풀어보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12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상 개수를 찾아라. 일단 A, B가 자연수니까 양수긴 한 거지. 네,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2a이고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b다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 부분이 부등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부등식. 그럼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면 이거를 차는 단독으로 처리 잘 안 되니까 이걸 양도 제곱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낫겠죠. 이거 제곱해주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적 할 수 있잖아. 이거 제곱을 쓰겠는데 그것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는 놈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a를 제곱한 4a 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4b까지 오겠네. 그죠? 그것이 12제곱 144보다 작거나 되기잖아. 그럼 a 제곱 더하기 b까지는 4로 나눠서 32, 4, 이게 20, 이거죠? 이거 불안한 얘기 아니냐 이거? 요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a, b 개수.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이 두 근의 차 공식은 외워주면 괜찮다고 그랬지? 여기서 두 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한번 아까 외운 모듈 한번 써봐. 어떻게 나와? 써봐. 2차 결수가 정해졌다 보니까 이 차 공식이 되게 간결하게 나와. 절대값 a분의 1 그랬잖아. 절대값 a분의 근의 공식이 루트 분이잖아. 절대값 a면 그냥 1분의잖아. 패스. 그 다음에 루트 하시고 b제곱. b제곱은 짝수공식 쓰는 거 아니야. 그냥 b제곱이야. 그럼 4a의 제곱 마이너스 4a시니까 플러스 4b잖아. 그것이 12보 작다는 거 아니야. 맞죠? 요거를 이제 제곱을 해주면은 4a 제곱 더하기 4b가 작가로 갔다. 작가로 갔다 144가 되고 그 식이 했잖아. 근데 그 공식 외운 사람은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나올 수도 있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외워두는 게 좋아. 내신할 때는 이거 까먹어도 돼. 왜 그거 몰라도 이걸로 풀 수 있으니까 까먹어도 된다는 말이 선생님 경험상 너무 가끔 쓰니까 잘 안 읽어서 그래. 잘 까먹어서. 자 마무리 이제 요거 풀면 되는 거야 이제.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상
자, 이럴 때는 자연수를 뭐 A에다가 넣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 수도 있고 B에 넣을 수도 있는데 B에다가 1, 2, 3, 4 넣으면은 그냥 1, 2, 3, 4 커지는 거지만 A에다가 1, 2, 3, 4 넣으면 A 제곱이 팍팍팍 커지잖아. 그러니까 A를 가지고 분류하면 좋은 거야. 알겠죠? 그러면 식 자체는 B 입장에서 정리해. B는 작거나 같다 36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여기다가 A에다가 1부터 넣으면서 정리하면 돼. 자, A가 1이면 자연수니까 B는 작거나 같다 36 마이너스 1 35죠? 그러면 자연수 B는 몇 개 나와야 돼? 1부터 35니까 잠깐만 이 틈 없었구나. 이 틈 없었다. 언제부터 들어갔냐? 틈 없었다. 35보다 작답니다. 그럼 1부터 34까지 되니까 이거는 34개 있죠? 그 다음에 A가 2가 되면 B는 작다. 36 빼기 4 그럼 32보다 작다잖아. 그럼 31까지 되는 거야. 31까지. 그 다음에 A가 3이 되면 B는 작다. 3을 넣으면 9를 뺄 거니까 27보다 작겠죠. 26까지 될 거죠. 1부터 A가 4가 되면은 B는 작다. 16을 뺄 거니까 20보다 작겠네. 19개. A에다가 5를 집어넣게 되면은 B는 작다. 5를 넣으면 25를 뺄 거니까 11보다 작다. 그럼 A, B는 10개 있죠? 마지막으로 A가 6을 집어넣으면은 B는 작다. 0 될 겁니다. 나올 수 없죠, 자연수. 여기 써주는 수 다 더하면 돼. 이 둘 더하면 65에다가 이게 45에 10, 이거 55다. 더하면 120개 나오냐? 120개, 맞지? 네. 그다음에 34, 36, 34, 36. 34, 36, 47과 이렇게 세개 넣을게. 이 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실근이니까 판별식 얘기도 있는 것 같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일단 어떤 A라는 수와 B라는 수가 절대값이 같다.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절대값이 같은 관계. 이거는 양변을 제곱하면 일단 양변을 제곱해봐. 제곱해주면은 A 제곱은 B 제곱 되겠죠? 같은 말이야, 두 개. 그죠? 다시 얘는 넘어가면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0과 같은 말이야. 그럼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곱이 0인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는 A는 B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B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다는 완벽히 이 근호 절대값 안에 들어있던 이 두 놈이 그냥 똑같거나 부호 포함 똑같거나 아니면 부호를 바꾼 관계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값이 같은 관계일 때 이 둘의 부호가 같나 안 같나를 확인해 보는 게 일단 중요한 거야. 그걸 확인하려면 한쪽만 보면 되니까. 그지?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A 더하기 B가 0이거나 또는 A 마이너스 B가 0이다로 대체 가능합니다. 같은 말이야. 왜냐면 이거 나중에 풀 때 이게 식과 식이라면 한쪽 넘겨서 방정식을 풀게 되거든. 그럴 때를 대비하면은 그냥 얘랑 더한 식을 한번 쓰시고 그게 0이다. 왼쪽에서 오른쪽 뺀 식을 쓰시고 그게 0이다. 이렇게 가는 것도 연습해 놓으면은 한두 줄 덜 절약합니다. 이것도 간다. 자, 이게 두 실근이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곱할 거라면 불편하잖아요, 현재. 이럴 때는 일단 이거 생각하지 않고 풀고 나서 마지막에 그 나온 숫자를 대입했을 때 실근이 나오나 마지막 빼면 돼. 마지막에. 그러면 실근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다니까 그러면 두 근을 뭐라고 놓을까? 두 근을 뭐라고 놓을까?
부호가 반대인 게 확인이 됐잖아. 그 한 근이 알파라는 또 다른 근은 그냥 마이너스 알파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이거는 절대값이 같다까지만 있으면은 두 개 다 해야 돼, 양쪽 다. 근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이렇게 쓰면 돼. 근데 하나 조심해야 돼. 이 뒤에 뭐 하나 붙어야 돼. 그래 봐. 알파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한마디 붙어야 돼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란 말을 하게 되면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두 근을 놓되 알파에 단수 하나 붙어야 돼. 이 두 개가 무조건 다르냐? 알파 0이면 같은 거야. 알파 0이면 0은 같은 거니까 알파 0은 방지해놔야 돼. 0에서 뭐 부호가 다르다는 말 하지 않잖아. 0, 0인데. 이해되지? 그러므로 우리는 두 근의 합 가지고 푸는 거야. 합 가지고. 합.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면은 이게 대놓고 이거는 합이 0이야. 합이 0. 합이 0. 그지?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얘랑 나오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괄호하고 인수분해 합자 a 마이너스 5 곱하기 a 플러스 1이죠. 그것이 0 나와야 돼.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a는 5가 나오겠죠. 근데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두 근의 곱도 확인해 볼 수 있어.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이 현재 마이너스 a 플러스 4면 a 분의 c. 당연히 이거 음수 나와야 돼.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스무 조건 하나가 a가 3보다 크다는 조건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얘만 답이죠. 그렇지? 36번. 두 근의 절대값의 b가 3대 1이다. 두 근의 그냥 b면은 뭐 3알파 알파 두겠는데 절대값의 b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둘 거냐? 뭐 있는 그대로 쓰게 되면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로 놨다고 쳐봐. 그럼 알파의 절대값 대 베타의 절대값의 b가 3대 1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쪽 해주면은 절대값 알파가 3 곱하기 절대값 베타다 이 말이네. 근데 이 3 안에 넣어도 됩니다. 얘는 절대값 3베타랑 같은 말이잖아. 이 말은 다시 알파와 3베타의 관계가 절대값이 같은 관계라는 소리잖아. 알파랑 3베타의 관계가. 그죠? 그러면 알파랑 3베타가 똑같거나 또는 알파가 3베타를 부호가 끊은 거다 그런 말이잖아 이거는. 그죠? 이때 문자를 거꾸로 쓰고 그랬다. 이렇게 되면은 두 근 알파 베타가 뭘로 바뀌냐면 알파가 3베타니까 3베타랑 베타가 될 수도 있고 알파가 마이너스 3베타가 되면은 마이너스 3베타랑 베타일 수도 있잖아 두 근이. 그죠? 그래서 뭐 알파 베타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두 근의 절대값의 b가 3대 1이다 그러면 두 근을 설정하는 방법은 알파와 3알파 이렇게 되면은 부호가 똑같으면서 b가 3대 1인 거야. 이해되지? 알파 3알파 알파 합시다. 순서 맞추기 위해서 3알파 알파. 혹은 3알파 하나 두면은 뭐 마이너스 알파 두면 돼. 마이너스는 여기다 넣나 여기다 넣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호가 반대인 것만 알려주는 거니까. 알겠죠? 이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되는 거 원래.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뭘 봐야 돼? 두 근의 곱의 부호를 알 수 있나 봐야 된다고. 자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산돼서 마이너스 10 이하. 음수죠. 음수가 되는 순간 두 근의 부호는 반대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이쪽만 하는 거야. 두 근의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을 3알파랑 알파라고 두개 3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두겠다는 소리야.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두 근의 곱이 3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이고 그것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이제 마삼을 약분하면은 알파 제곱이 4라는 말이네. 그죠?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가능한데 일단 잠깐 대기하시고 자, 두 근의 합 정리해보자.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산기에서는 아니 근을 직접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알파 나오죠. 그냥 얘랑 더하면 그 값이 근과 계산기에서는 2배의 K만큼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알파가 K-3과 똑같다 그 얘기네.
그죠? 지문이 K 값 물었잖아. 그 K가 뭐냐 그러면 알파 플러스 3이잖아. 그러니까 K 값의 합은 알파 플러스 3의 값을 더하라는 얘기고 이 식에서 알파가 마이너스 2와 2였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K 값이 1로 나오고 2를 집어넣게 되면 5로 나오잖아. 이렇게 두 개가 K 값이겠지. 둘을 더해라. 답은 6. 됐죠? 절대값이 같다라고 준 거나 B로 준 거나 그만해. 같으면 절대 같으면은 뭐 알파랑 베타 같다. 그치? 절대값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3알파 알파를 써 일단. 그리고 나서 부호가 똑같은 것도 있고 부호가 바뀐 것도 있다. 두 세트를 푸는 거라고. 그다음에 47번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저 식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을 구하라. 뭐 근과 계산기 문제들이 되게 이런 형태들이 널려 있잖아. 좀 참고서 보게 되면 이게 많이 건너뛰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 푸는 건데, 자 일단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3이고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은 K다. 찾는 건 K고 이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분수식을 덧셈을 한 거니까 이 각각의 분수식이 정리가 되나 볼 건데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써놓은 걸 거야. 보통 정리 안 되죠. 그럼 통분해야 되거든. 통분하려고 보게 되면 이걸 곱하려면은 조금 피곤한 상황이 되잖아. 그러니까 저거를 통분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 차수나 쓰자. 분모. 어떻게?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입한다고. 알파 제곱이 3알파 마이너스 K가 될 거 아니야. 그냥 대입할게 이거는. 왜냐면 딱 봐도 여기 알파 제곱과 K 이거 갖다 쓰는 거야 이거는. 그지? 몰랐더라도 알파 제곱은 3알파 마이너스 K라고 정리하고 분모의 식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정리하면 알파 제곱 대신에 3알파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정리하면서 2알파가 나오죠. 그지? 그래서 주어진 식은 그냥 2알파분의 1 더하기 2베타분의 1이지. 그러면 이제 뭐 통분하면 2알파 베타분의 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것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2알파 베타는 요 2배니까 2K고 그것이 4분의 1이다. 대각선 곱하면은 2K가 12, K는 6 나오죠. 어려운 건 아니야, 그지? 네. 무작정 통분하지 말고 2차식들은 가급적 1차 이하로 차수 떨고라. 117쪽까지가 아마 숙제였을 텐데 다 했다. 근데 설명 안 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면 추가시켜라. 설명 안 한 것 중에서? 번 573? 네. 두어 개 추가시켜봐. 72번이요. 72. 네. 620번. 120번. 숙제 똑바로 안 한 사람 못 간다 그랬어. 오칠이 이걸 내가 왜 안 풀었지? 어려운데 그치? 아빠도 오칠 내가 왜 체크를 안 해놨지? 자, 방식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말은 그냥 같은 식이다는 얘기고 항등식 x의 항등식이라는 소리야. 모든 p 값을 더하라. p1을 만약 구하려면은 여기 1을 넣을 건데, 그죠? 여기다 뭐 그 a가 구해지면은 p1이 구해지겠네. 그럼 a가 구해지면
px가 다항식이고 우변은 근데 우변이 이거 1차의 상수도 2차네 그냥 2차식인데 뭐야 이게 뜻이? 완전 제곱식이 뜻이잖아. 이거 우변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소리잖아 결과적으로. 그지? 그럼 전개해서 x제곱에 마이너스 3ax에 더하기 2a제곱 플러스 4인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야. 딱 뭐의 제곱이니까. 판별식을 보겠죠? 판별식은 3a의 제곱, 9a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a 제곱 더하기 4. 이것이 0 나와야 됩니다. 자, 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네. 그죠? a의 값은 4거나 마이너스 4겠다. 뭐 둘 다 되겠죠? 되겠죠? 그죠? 그럼 a다 뭐 4 놓고 한번 마이너스 4 놓고 한번 정리할까? px 플러스 2의 px 플러스 2 이거 전체 제곱한 식은 a가 4라고 치면 여기 4 딱 넣으면은 x 마이너스 12x잖아. x제곱 마이너스 12x. 근데 뒤에 36이 나올 거야. 어차피 완전 제곱이 되는 걸 찾은 거다 보니까 얘만 딱 봐도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야 그냥. 그다음에 마이너스 4를 넣다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4를 넣게 되면 이게 12x잖아. 그럼 x 플러스 6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 또는 x 플러스 6의 제곱. 이 두 가지죠. P1만 찾으면 되잖아. P1. 그 위의 식에서 x1 넣어가지고 P1 더하기 2를 제곱한 놈이 2를 넣어주면은 25잖아. 20. 아니다. 그냥 PX를 찾자. 몇 개 안 되니까. PX 위의 식에서 PX 더하기 2로 PX 더하기 2로서 가능한 식은 뭐야? X 마이너스 6일 수도 있지만 부호를 바꿀 수도 있지. 얘는 X 마이너스 6이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죠. 또 아래식에서 봐봐. 아래식에서도 이 PX 플러스에는 X 플러스 6이거나 그거 부호 바꾼 거야. 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그치? 그러니까 PX는 2를 다 뺄 거니까 이 식이었다면 X 마이너스 8일 것이고 여기 있다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일 것이고 4일 것이고 2를 다 빼가지고 여기 있다면 X 플러스 4였겠고 이쪽에 있다면은 X 마이너스 8이겠죠. 여기 위에 식에 다 2를 뺀식 쓴 겁니다. 자, 그러니까 P1은 2를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7이거나 2를 넣어서 3이거나 5거나 마이너스 9거나 이것들을 싹 다 더하라. 자, 이거 더하면 1이냐? 1 마이너스 8 그럼 2번이지. 그러니까 뭐 어렵진 않아. 왜냐면 우변이 2차식이었다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으면 A가 뻔히 구해지는데 20번 치고는 좀 허접했어. 그 다음에 73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 다항식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식을 만족한다. px가 2차라고 써있죠. 2차 최고차기 음수 2차가 되면은 2차식 제곱이면 4차네. 우변 4차 써있네. 그지? 어쨌든 좌변이 2차식의 제곱이야. 우변에 이 9 있는데 이 9 포함해서 우변 자체가 2차식의 제곱꼴로 이수분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그잖아. 우리 4차식이 2차식의 제곱꼴로 된다 이런 말 좀 종종 보잖아. 우변은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이다 이런 말인 거야. 일단 그다음에 그럼 안의 식을 풀어봐야죠. 우변의 식을. 우변의 식을 풀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또 x제곱 플러스 5 플러스 9 전개하면 x의 4제곱 플러스에 5 마이너스 a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5a제곱에 플러스 9 이렇게 되지. 근데 뭐 나중에 x 4제곱을 뭐 라지 x제곱을 뭐 치환해가지고 판별식 볼 거 아니야. 그래서 라지 x제곱 더하기 5 마이너스 a제곱 라지 x 2차로 놓고 나서 판별식을 따져가지고 판별식이 5 마이너스 a제곱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에 바로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9 요게 일단 0이 나와있지. 자, 이 식에서 그럼 25 마이너스 10a제곱 플러스 a 4제곱
플러스 20a제곱에 마이너스 36은 0이다. 살짝까지 올라가냐. a의 제곱에 그 다음에 10a제곱 그 다음에 25 빼기 36은 마이너스 11이고 0이다. 그리고 인수분해 되죠? a제곱 더하기 11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그럼 a제곱 값은 1밖에 안 되죠? 실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1일 수가 없습니다. A가 실수기 때문에. 근데 A가 양수란 말도 있네. 그럼 A는 1 확정되네 그냥. 아 A 1이구나. A가 1. A가 1이면 내가 PA 찾으려면은 PX의 식까지 가려면은 우변의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식은 여기서 시작합시다. 이 식은 이제 A가 1 나오는 순간 X의 4제곱에 1 나오면은 1 넣었으니까 4 X제곱에 1 넣으면 더 4 이거잖아. 이게 정확히 X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그치? 그러니까 이 PX 더하기 X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야.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이 PX 더하기 X 조심해야 되니까 PX 더하기 X라는 저 식이 제곱해서 얘가 됐는데 그렇다고 안에 있는 게 똑같은 게 아니고 얘일 수도 있고 요걸 부호를 바꾼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써놨잖아. 이게 저거책에서 음수 부 바꾸라는 얘기 이거 섣불리 갖다 하면 안 돼. 제곱이 같으니까 얘는 요걸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치? 이제 마무리 이제 정리해서 px까지가 마이너스 a제곱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PA의 제곱 A가 1이었잖아. A가 1 그 P1제곱이야. 그죠? P1 값 찾으면은 마이너스 할 것이고 제곱해주면은 16이 답이겠죠. 괜찮지? 뭐 모의고사 29번이지만 역시 이게 완전 제곱식이고 좌변이 똑같다는 얘기고 우변도 완전 제곱식이겠네 이 생각만 하면 이 문제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닌 거지. 그 다음에 620번 오늘 마지막 문제. 할까 하다 안 한 건데 그냥 하면 되는 문제 같아서 안 한 거야. 2차 방정식의 두분 알파 베타 근과 계산기로식 2개 나올 거야. 밑에도 2개 나올 거야. 미리 챙기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3이고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mn 가지고 m 더하기 n은 5고 m 곱하기 n은 마이너스 2고 뭐 이런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뭔가 m하고 알파, n하고 베타 n하고 알파, n하고 베타 그러니까 뭐 커플을 둘 커플 지어서 쓰라는 말 같아. 왜냐면 알파 베타에 관한 정보랑 mn에 관한 정보는 서로 분리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섞였잖아. m하고 알파 베타, n하고 알파 베타. 그치? 일단 앞에를 한번 전개해 볼게. 그 m 제곱에 더하기 m 알파 베타, 알파 m 곱하기 베타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m이겠죠. 더하기 알파 베타. 본인이 이런 정도의 성질이 있었나 생각해봐. 뒤쪽 전개하면 n 제곱에 더하기 알파의 베타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n 더하기 알파 베타잖아. 벌써 여기서 지금 이 정보를 가지고 보면은 이거 다 계산되잖아. 계산되잖아. 결국 앞에 m 제곱 그 다음에 알파 더 베타는 마삼이니까 마이너스 3m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요식 곱하기에 n 제곱 빼기 3n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만 보고 보면 되겠네. 뭐 그냥 전개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죠. 이거 좀 낮춰서 떨더라고. 위의 식에서 m이라는 게 m이 요놈의 근이었잖아. 그럼 m 제곱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2는 여기 성립할 거 아니야. 근데 뭐 개수가 다 하나도 안 맞네. 그러면 이거 m 제곱만 정리해. m 제곱이 5m 더하기죠. 그리고 m 제곱은 5m 더하기야. 거기다가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잖아. 이 창에 대해 정리하게 돼가지고 대입하러 여기다가 얘가 2m 플러스 2죠. 따라서 이 식은 2m 플러스 1 곱하기 비슷하게 2m 플러스 나올 거니까 전개하면 4mn 더하기 2 곱하기 m 더하기 n 더하기 되었지. mn의 곱은 마이너스 2였고 합은 5였죠. 마이너스 8
11 더하면 3이 답이야. 그럼 문제. 이 출처가 어딘지 몰라서 좀 괜히 불편하게만 느껴지는 문제 같아. 대단한 건 아니고. 네. 자, 숫자 검사한다. 오늘 아까 17쪽까지 었던가? 한 거 같아? 채점 다 한 거냐? 한 건데 그 틀린 거만 적혀 있어요. 그래? 일단 오늘 하면 언제 와야 돼? 우리 화요일 날 와야 되지?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숙제 주려면 한 장, 세 장 반. 화요일까지 2차 방정식 유형 문제 다 끝내시고, 자, 1등 문제는 한쪽은 풀어 적어도 한쪽은 두 쪽밖에 없는데 한쪽은 풀라고. 정한이 통과. 응? 미리 풀었다. 진우, 이거 청소 보석이야? 이번에 좀 빡세한 거? 숙제 어디 건지 몰라서 나름 빡세긴 한데? 진짜 너 복수 채점만 가. 그래서 뭘 못해? 야, 얘 답지 없다고 채점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핑계가 돼, 안 돼? 아니, 여기 이렇게 답지 있다고 말 수도 없겠는데, 어? 와, 이 새끼. 네 성형 했다면 네이버 치면 답지 다 나와. 큰거 다 했어? 알았어. 문서부터 보내줘. 문서 가야 된대. 다 했어? 여기서 하면 약간 뒤로 넘어갈 것 같아서 17쪽부터 한 했어?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계속 넘기는 거예요. 그만 넘기세요. 가지고 개별 질문 있는 사람은 잠깐 남아서 있는데 나 시간 일부러 빼는 거야. 됐어? 어? 아니냐고. 해야지. 읽었어? 네, 2차 방정식 하면은 한다고 소리가 안 나. 선생님 가도 돼요? 가도 돼. 우리 기다려. 집에 부를 거예요? 아니, 여기가 17분. 되게 많이 다 풀어만 있는 대로. 쓰고 잘 고치고 넘어가고 있지? 아직 안 됐지? 다 했어? 와, 이거 좀 생기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지금 많이 안 했는데? 나 이거 틱톡 안 하냐? 뭐라고? 안 좋은 쪽이지? 아니야. 내가 좋은 사람인데. 진짜 넌 안 되겠는데? 톡 막 이런 거 아니야. 7.5 복수 좀 쓰다가 아니야. 어디로? 여기까지 했잖아. 안 돼 있죠? 채점도 전혀 안 돼 있죠? 안 된 부분이 많지? 동그라미 친 부분 아마 다 풀라고 했던 유형일 건데. 야, 동면이 백제고 안 해왔다. 이게 하나가 지금 백지가 수두룩한데? 너 남아라.
오늘 끝나고 영어 수업 있다가? 아니요. 오늘 수업 없니? 전 있어요. 왜 너만 있어? 저 안 했는데. 너 있어? 몇 시에 있어? 5시였나? 오, 몰라. 제가 앞에 읽는 거 하느라 응. 이 시간에 봤어요. 10장, 10페이지가 남았다는 얘기야. 어떻게 남아야지?